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색채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케팅 수업에서도 이 컬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색채 마케팅, 컬러 마케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색채 부분에서 이 마케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색채 마케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색채 마케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는 색채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채 마케팅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 색채 컬러 마케팅이잖아요. 이 마케팅에서는 이 유행색 그리고 선호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행색에 대한 것들, 선호색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알려면 소비자의 행동도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색채 마케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차를 가지고서 이번 1차 시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마케팅은요, 이 마켓 플러스 ing 시장이죠. 그 다음에 ing는 뭘까요? 진행을 하는 거죠. 활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케팅 하면 시장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 밑에 4P라는 거를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P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영문에서 이 프리스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다 P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4P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마케팅에서 4P는요. 이 가격, 유통, 제품, 촉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 마케팅의 4대 구성 요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중요한 게 요 가격, 그 다음에 이 유통,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촉진입니다. 우리가 이 마케팅을 하려면 이 가격을 적정해야겠죠. 가격이 너무 이 제품에 아니면 이 제품을 팔려고 해요. 근데 이 제품에서 이 가격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할지를 하겠죠. 너무 비싸도 안 팔릴 거고 너무 싸도 또 그래서 이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품이죠. 어떤 제품을 할 건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제품을 하는 데는 그런 유행색과 선호도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제품들이 나오지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한 것들, 그러면 이 제품의 컬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보통은 이 트렌드 컬러를 같이 가지고 이 디스플레이어나 아니면 이 그 전시장에는 이 트렌드 컬러를 일부러 넣기도 합니다. 팔리지는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제품을 이렇게 우리는 이 트렌드에 맞게 제품을 구성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유통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유통 경로를 할 건지. 그래서 그 유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촉진은 어떤 그 프로모션으로 이 상품이 잘 팔릴 건지. 그래서 뭐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케팅의 4대 구성 요소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P라고 하는 거는 영문으로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그래서 가격, 유통, 제품, 촉진. 이것이 이 마케팅의 4대 구성 요소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마케팅의 4대 구성 요소를 알고서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이 마케팅의 핵심 개념하고 이 욕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마케팅의 핵심 개념과 이 순환고리는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동그랗게 해놨는데요. 뭐든지 욕구가 생기고 필요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수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교환도 해야겠죠. 그리고 거래가 있겠죠. 그러려면 어디서 사야 돼요? 시장에서 사겠죠. 이런 마케팅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핵심 개념들이 이렇게 순환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만들고 안 팔진 않죠. 다 있어요. 전자제품들이 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그렇고 김치 냉장고도 그렇고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필요에 의해서 뭐 10년이 되거나 뭐 그러면 이제 한번 바꾸고도 싶죠.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할 때 새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필요를 위해서 그러려면 이런 수요도 있어야 되고 제품이 트렌드에 맞게 출시가 돼야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것들을 어디서 사겠어요? 거래가 있어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케팅의 그런 핵심 개념들은 이런 순환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슬로우에서 이 욕구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대요. 뭐냐? 처음에는 이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들의 욕구가 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다음에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슬로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존의 욕구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그게 먹고 사는 겁니다. 의식주예요. 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안전의 욕구는 뭐냐면요. 내가 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을 갖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이것들이 다 채워지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요. 소속의 욕구예요. 내가 어느 단체에 가입하고 싶고, 내가 어디에 그 사회에 기부도 하고 싶고, 뭐 어디 소속에 음, 이렇게 가입을 하고 싶고,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소속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속 욕구가 또 채워지면요. 그 다음엔 존경의 욕구가 생긴대요. 내가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존경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경의 욕구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욕구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단계. 그래서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들이 이 사람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 단계라고 이 메슬로우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심리학, 경영학, 그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 뭐 여러 학문에서는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꼭 한 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케팅의 개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이 마케팅의 개념은요, 처음에는 이런 생산지향적인 마케팅이 제일 많았죠. 그래서 일단은 제품, 서비스 생산하고 그런 유통 개선, 그런 것들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런 효율성, 생산 능률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이런 생산 지향적인 마케팅을 우선적으로 했다면 그 이후에는 제품 지향적인 마케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에 따른 이런 품질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사 제품과의 경쟁에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고객 유치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제품 지향적인 마케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이제 마케팅의 흐름이 됐다면 그 다음엔 이 판매 지향적인 마케팅으로 또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증가를 위한 판매 기술의 개선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으로
보다 많은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우고요. 또 고객 확보와 이런 유지를 위해서 강력한 이런 판매 조직 형성에 초점을 갖고 이 마케팅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지향적인 마케팅을 세웠고 그 이외에는 제품 지향적인 마케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판매 지향적인 마케팅을 세웠고요. 이것들이 다 이제 형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초점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이런 사회적인 결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을 전략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지향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사회지향적인 마케팅은 이런 기업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요. 인간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사회적인 책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보더라도 계속 이 마케팅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막 생산 위주의 그런 광고를 했고 그 다음에 제품의 위주,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소비자, 이제 감성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러죠. 우리는 뭐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이미지들을 부각시키는 이런 우리는 봉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뭐 불우이웃을 돕습니다 하는 그런 사회지향적인 마케팅으로 이 기업들이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의 개념들도 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케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요. 제가 아까 마케팅의 4P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케팅의 믹스, 4대 구성 요소.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P자가 들어가는 4P. 그래서 제품, 유통, 가격, 뭐 촉진, 뭐 이런 네 가지도를 얘기했다면 또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냐면요. 4C라고 합니다. 요거는 C예요. 다 C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이 브랜드의 가치가 이 네 가지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스터머, 컨벤션스, 호스트,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4P, 4C 이것들이 적절하게 돼야지만 이것들이 이 마케팅이 잘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브랜드란 가치를 지금 얘기를 해줬죠, 제가. 근데 이 제품에서는 브랜드가 차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품에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형성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것은 이 상표에 붙는 이름이 아니라 그 상표에 대해서 소비자가 갖고 음, 인식하는 그런 감정의 총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즉,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지식, 그 다음에 그런 브랜드에 대한 회상,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인지, 또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또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브랜드에 대한 연상 이미지, 또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질, 이런 것들이 다 이 브랜드의 중요한 요소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는 이런 소비자가 접촉하는 그런 기업의 모든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품을 살 때, 뭐, 국내 그 전자제품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삼성하고 LG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성을 신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LG를 신뢰하기 때문에 다 LG를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보면 지금
삼성이냐, 뭐였어요? 아이폰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이 브랜드의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색채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심리적인 반응을 이 마케팅에 활용하는 재발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나 포장이나 그런 유통이나 광고나 이 브랜드 등의 이런 색채 관리나 이런 색채 조절을 통해서 색채 경영을 하고 이 색채에 대한 차별화를 하고 이런 색채에 대한 이미지 구축을 할 수 있는 게 색채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색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케팅의 믹스 네 가지 아까 네 가지 구성 요소라고 했죠. 거기에 컬러를 플러스했다. 제품에 대한 컬러, 그 다음에 이 뭐 그 제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에 다 접목시킨 그것들을 포함해서 컬러를 같이 접목시킨 것이 이 색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 플라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에다가 이 컬러를 더 입혀서 한 것이 색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색채 마케팅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이 색채 마케팅의 목적은 뭐예요? 대중이 선호하는 색채를 파악해서 공략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 컬러 마케팅들을 보면 특정 색채 이미지를 좋아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CMF 뭐 아니면 이 색채 이런 것들이 유행색들을 미리 발표를 합니다. 2년 후 거를 미리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지금은 2023년 그러면 뭐 2025년 그리고 2025년이다 그러면 2027년 그래서 2년씩 앞서서 발표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2년 전부터 막 이렇게 색채에 대한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됐던 패션이 됐던 뭐 여러 가지들을 막 이렇게 좋아하도록 뭐 광고에서도 하고 패션 뭐 해서도 하고 제품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팬톤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12월 연말에 그 다음 내년도 그 새해 그 다음에 유행할 것들을 미리 발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광고도 하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갖고서 색채가 지닌 그런 이미지의 연상과 기억 효과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컬러 또는 유행색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색채를 가지고 그런 색채의 소구점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해서 이렇게 색채 마케팅에 사용하려고 이런 목적을 세우죠. 우리가 색채 마케팅의 역사들을 보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1900 한 88년, 80년 그때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색채 마케팅이 시작을 됐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 TV가 나온 게 1980년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79년 12월인가 그래요. 그래서 컬러 TV 보급이 이 1980, 1979년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처음 나왔을 때 다 이 백색 가전의 차별화를 선언해서 색을 안 썼어요.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근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1920년도에 이 파카사에서 빨간색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GM사에서 자동차에 컬러 도입을 하는 이 컬러가 1920년부터 이 마케팅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파카사에서도 이 만년필 하면은 거의 다 블랙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차별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만년필이 잘 팔릴까 하고 막 연구를 했대요. 파카사에서. 근데 우연히 여자의 그 립스틱 있죠. 이 루즈 립스틱을 이렇게 돌리면 올라오잖아요. 빨간 립스틱이. 그것을 보고 창안을 했대요. 파카사에서. 그래가지고 이 빨간 만년필이 출시가 돼서 굉장한 성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만년필이 유명해졌고요. 또 1930년대에서는 GM 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이 컬러에 색깔 있는 이런 컬러들을 도입을 해서 굉장한 성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1920년도, 30년도에 이렇게 막 색채 마케팅에 그 전략을 세웠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예요? 1980년대에 이제 컬러 TV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늦었죠. 우리나라는 이 88 올림픽 이후에 이 1990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용도 여성들이 이제 이때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들이 늘어났고 자동차에 컬러를 도입을 시킨 게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인해서 개성화가 시작이 되었고 다양한 이 컬러 자동차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와서는 이런 소비재 전 분야의 컬러를 도입하는 이 컬러 마케팅이 굉장히 활성화가 2000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런 식음료, 화장품,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게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아주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채 선호도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색채 선호도 조사는요. 일단 상황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상황 분석, 시장 환경을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잘 팔리고 어떤 컬러들이 잘 팔리나 그것들을 시장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층, 뭐 예를 들어서 이 제품들은 20, 30대를 위한 거다, 5, 60대를 위한 거다, 아동을 위한 거다 했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시장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또 기업의 환경들은 어떤지 그 다음에 제품 분석을 합니다. 이것들이 상황 분석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래서 시장의 수요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런 전략의 평가들을 보고요. 이것들을 다 한 다음에 목표를 정하죠. 그래서 새 목표 안에 이런 평가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된다면요. 전략 수립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할지를 계획을 쓴다는 거죠. 계획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목표 시장이 결정이 되면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4P 플러스 컬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마케팅 믹스의 전략의 수립을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된다면요.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실행 일정을 보고 업무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실행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이런 색채 선호도 조사를 하기 위한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색채 선호도 조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분석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전략 수립을 하고 이런 실행 계획을 세워서 이런 색채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색채 계획을 위한 조사 흐름도를 보면요. 이 기업의 기획 단계 및 행동을 보면 이 지금 리서치 앤 아이디어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욕구
조사 주제를 가지고서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같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색채의 기획을 하면서 제품 색채에 대한 포지셔닝을 갖습니다. 제품의 색채를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제품에 욕구들이 생기는지를 이런 포지셔닝을 잡아요. 그것들이 되면 거기에 시장 세분화와 이런 예측 모델을 하나를 새로운 시장의 평가를 받겠죠. 그리고 이런 제품 색채의 컨셉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색채의 컨셉의 개발이 되면 거기에는 이런 신제품 색채 초안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되면 색채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이 색채 디자인을 이제 어느 정도 이것들을 잡으면 그 다음에 모형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모에 실험을 해요. 그리고 실험을 해서 이것들을 정교화 시키죠. 수정하고 뭐하고 그것들을 이제 다 해서 나오면 마케팅 믹스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에는 우리가 컬러가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다 마케팅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시장들을 형성해서 실험을 하고요. 또 판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제품을 가지고 이것들을 판매하고 판매 후에 추적 조사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신제품 만든 것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런 색채 계획을 위한 조사 흐름들도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색채 계획을 위한 조사 흐름들을 보면 이런 절차대로 과정이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색채 계획의 이런 조사 흐름들을 가지고서 이런 신제품을 판매하고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다음은 색채 조사와 유행색입니다. 색채는 이런 구매력 제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품 색채의 그런 변경에 따른 이런 제조와 홍보 비용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색채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들을 또 봅니다. 그래서 색채 정보 수집을 하거나 이렇게 색채 정보에 대한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색채에 대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판매 과정에 이런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색채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 얘기입니다. 시장 조사는요, 이 상품하고 관련된 이 마케팅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상품, 그 다음에 소비자의 잠재 고객들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지, 또 유통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꺼집어냅니다. 이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계통적인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 그 다음에 신규 자료 이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또 과학적으로도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죠. 다음은 색채조사 기법입니다. 색채조사 기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 주제, 그 색채 그 주제에 따라서 조사 기법들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실험 연구가 있고요. 조사 연구법이 있고 현장 관찰법이 있고 패널 조사법이 있고 서베이 조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조사법들은 많은데요. 보통 이 색채 마케팅에서는 이 5가지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험 연구법은 뭐냐면요. 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 실험 연구법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연구들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색채 조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실험 연구법입니다. 그리고 조사 연구법은요. 조사를 실시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이런 조사 연구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관찰법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관찰해서 정보를 획득하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20, 30대의 패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는지, 무슨 컬러를 많이 입는지를 알고 싶어서 현장에 가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을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하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이것들을 체크를 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우리는 현장 관찰법이라고 합니다. 또 패널 조사법은요. 이 소비자의 패널 내 소비자들로부터 정기적인 자료 수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주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했더니 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뭐 어떤 장점이 있다, 뭐 그래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뭐 보내준다든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보내준다든가 하는 이런 패널 조사법이 있고요. 다음은 서베이 조사법입니다. 서베이 조사법은 정보를 이 조사원과 응답자 간의 질의를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서베이 조사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 조사법들도 상당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 색채조사 연구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색채조사의 연구 목적과 문제점의 이런 결정을 하면 올바른 연구 과정을 위해서 선행되어지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되면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해요.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그리고 이 문제의 성격을 알고 연구 기간은 얼마 정도 할 건지, 또 비용을 고려해야겠죠. 공짜 이 지금 내가 색채 마케팅을 하려면 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품을 만들고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이 집단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모 집단을 만들어서 음, 그 올바르고 편준 편차가 없도록 이런 표본 추출을 해서 이것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되면 이 설문지 작성을 하죠. 그래서 설문지 문항, 그 다음에 형식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들이 다 되면 조사원은 훈련을 합니다. 조사원의 능력에 따른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소수의 설문지를 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뭐 몇천 장을 가지고 설문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 조사원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조사 자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간결한 요약을 하고 모호한 결과에 따라서 확률적인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조사 분석을 하고 이것들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 종료 후에 이제 이것들을 작성을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채조사 연구 절차는 이런 식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색채조사 방법과 표본 추출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사 방법도 결정할 수 있고 표본 추출 방법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 면접 조사도 하고 전화 조사도 하고 우편 조사도 하고 인터넷 조사도 하긴 하는데 요새는 보통은 이 웹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설문 작성도 이 웹사이트에서 또 하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그 인터넷 조사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 방법도 어떤 연구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방법의 결정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표본 추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조사한 것들을 다 가지고 무작위로 막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등 간격을 가지고서 추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들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설문지 작성할 때 유형입니다. 설문지 작성을 할 때는 굉장히 간편해야 돼요. 그리고 명확하게 쉬운 용어들을 사용을 해야 하고 표괄적인 질문은 설문이 안 돼요. 세부 질문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색채
그 설문지를 할 때는 "나는 이거 외에는 절대로 다른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줘야 됩니다. 이거는 SD 분석입니다. 요즘 색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기법인데요. 미국의 찰스 오스굿이 권한 분석법입니다. 이거 심리적인 효과를 다면적으로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사용하면서 반대어를 스케일해서 측정해서 색채의 감정적인 면을 다루는 것을 SD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을 5점 척도, 뭐 7점 척도로 해서 반대어로 하는 거죠. 은은한의 반대는 선명한, 따뜻한의 반대는 차가운, 어두운의 반대는 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을 놓고 약간, 뭐 제법, 아니면 약간, 제법, 매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화법이라고도 하죠. 이런 조사를 가지고 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SD 분석에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겨울이나 여름의 선호색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방법일까? 그래서 이렇게 척도를 가지고서 하기도 합니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따뜻하다, 차갑다, 활동적이다, 정적이다, 비싸다, 값싸다, 시험적인, 현실적인. 그래서 이 SD 기법은 색채 마케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그런 질적인 면을 수량적으로, 척도화적으로 정량화, 수치화를 시키는 것을 우리는 SD 분석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수압 분석입니다. 수압 분석은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요인을 규정해서 이거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하는 기법을 이런 SWOT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는 강점, 약점, 이건 나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회냐, 위협이냐,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이미지 프로필 분석도 있고요. 이미지 맵도 있고 요인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로필은 양극을 이루는 형사의 반대 이 조합을 의미 공간에 이런 한 직선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미지 맵은 조사 대상을 평가 기준 축에 의해서 이런 이미지 공간에 대입을 합니다. 요인 분석은 의미 공간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밝혀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그 형사 이미지 분석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반대어를 가지고서 이런 여기다가 내가 조사한 것을 대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색 이미지들도 내가 찾은 것을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배색 이미지 공간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내가 속하는 것들이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가를 여기다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유행색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각 산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컬러, 패션 트렌드 컬러라고 해서 색채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행색 정보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유행색은 이런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사건을 있을 경우 외적인 색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약 2년 전에 유행색 예측을 하고요. 또 유행색 정보는 한국 컬러에서 하기도 하고 뭐 패션 트렌드에서도 하고요. 나라별로 이런 유행색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 수명 주기 곡선입니다. 기본 개념을 한 제품에 이런 그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이런 매출과 이익이 있고요. 이것들에 맞춰서 이 수요 조사와 제품의 수익성을 판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호도 조사입니다. 선호도 조사는 색을 뭐 적게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색재 수가 뭐 80색 이하 뭐 하기도 하고 통계 자료를 쓸 때는 100색 이하를 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소비자 행동입니다.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런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그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심리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인구에 따라서,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개인적인 거에 따라서,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의 요인들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의 구매 심리입니다. 이 소비자의 구매 심리는 주의를 끌고 흥미를 느끼고 욕구를 얘기하고 마음을 새겨 두었다가 결국은 사게 하는 이거 AIDMA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사고 싶은데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죠. 주의를 끌어서 그 다음에 사게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을 해서 그거를 꼭 사게 하는 이게 소비자의 구매 심리 과정입니다. 이것을 AIDM의 구매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심리 과정은 이 AIDMA 그래서 주의, 흥미, 욕구, 기억, 행위 요 5가지가 굉장히 구매 과정을 가지고서 전략들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소비자의 행동 이 과정이. 네, 그래서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